자, 여러분 4주차 1교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한 4시간 분량, 그러니까 수업 시간 4시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동영상 4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4주차 좀 집중해서 내용을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의미를 갖다가 좀 여러분이 꼭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쭉 이어서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함수란 과연 뭔가, 그 다음에 이제 함수랑 관련해서 펑션 콜의 의미, 그 다음에 펑션 콜 이후에 함수 정의로 이제 컨트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파라메터 패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인자 전달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실행기제에서의 기본은 call by value라고 하는 정책을 이용해서 파라메터 패싱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의 의미를 갖다가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utomatic allocation이라고 하는 메모리 allocation 기법을 갖다가 우리가 소개를 할 거예요. 기억 장소의 할당 정책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자주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automatic allocation입니다. 보통 formal 파라메터랑 로컬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정책인데, 그 점을 갖다가 설명을 할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를 갖다가 내가 설명할 겁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IT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특히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면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요거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cursive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요지는 뭐냐, 이번 주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겁니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4편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함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내가 for문이랑 그다음 while문, doWhile문, goTo문, 뭐 반복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죠, 그죠?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이해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했다 가정을 하고, 그냥 좀 줄을 줄여서 요거를 한 줄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행위가 무슨 행위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행위가, 그렇죠. 1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sum %t %t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나을 겁니다. 100이라고 적고, 출력 양식을 좀 바꿨는데 sum이라고 하는 글자 친 다음에 여기 %t에다가 100을 칩니다. 여기다 100을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100까지 합구한 값이 출력돼서 나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sum 100, 100까지 합이 5050이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할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자, 막 중간에 무슨 프로그램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순간에는 출력을 하는데, 10가지 합을 구할 필요가 좀 있더라 하는 거죠. 10가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은 여기랑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봅시다. 뭐만 달라졌습니까? 루프 도는 헬스만 달라졌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막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다른 코드들이 있다라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코드들이 쭉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짜다 보면은 또 보니까 200까지 또 합계를 구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요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서부터 n까지 구하는 합을 구하기 위한 이런 행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반사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15군데 정도 있더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15군데마다 이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쓰는 게 상당히 좀 뭐랄까 비효율적인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살짝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만 했을 때 이렇게 딱 출력을 하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100까지 합도 구해지고 10까지 합도 구해지고 200까지 합도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15군데에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코드가 또 15군데 있다는 거죠. 참 비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적인 작업이랑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까지 근무하는 동안 벽돌을 막 나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1000장을 나르고 또 다른 학생은 2000장을 날랐다는 거죠. 그럼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더 훌륭한 사람을 치겠습니까? 당연히 2000장 날르는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당도 더 추가해서 줄 겁니다. 더블을 주든지 그럴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일을 할 때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 업무 능력을 갖다 평가하는 중요한 어떤 그 평가 척도가 되는데 반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전혀 달라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어떤 사람은 50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어떤 사람은 100줄 가지고 프로그램했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을 프로그램해서 결과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줄, 어떤 사람은 50줄, 어떤 사람은 100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 관리자가 10줄 가지고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칩니다. 아마 100줄을 짠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10배는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딩을 할 때는 최소한의 실행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이런 거 복사해 가지고 또 반복하고 복사해서 또 옮겨놓고 해가지고 코드 라인 수만 느리게 될 겁니다. 뭐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코딩을 할 때 효율적인 코딩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코딩이라고 했을 때의 한 가지 척도는 그냥 짧게 짜는 겁니다. 짧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성같이 나타난 존재가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fun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유사하게 procedure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procedure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우리 보통 산수에서 함수 본 적 있죠,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y equal fx x 플러스 2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미콜론 안 치겠습니다. 이 함수라고 하는 게 뜻이 뭡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독립변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독립변수를 집어넣은 결과 값에 의해서 유일한 종속변수 값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독립변수에다 뭘 넣으면은 여기다가 x자리에다 5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x자리에다 5를 넣으면 5 더하기 2 해가지고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을 f5는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0을 딱 넣으면 12가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딱 넣으면 f10은 12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떤 계산을 하는 골격, 틀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때 보던 함수는 보통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단일 독립 변수를 갖는 그런 함수들을 주로 썼을 텐데, 이런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z는 f x, y x 플러스 2 곱하기 y.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함수에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요. 요거 z가 함수 값을 나타내는 건데 두 개가 들어갔을 때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f12를 해봅시다. f12.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x 자리에는 1이 들어가고 y 자리에는 2가 들어간다는 거죠. 1 들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f 1, 1, 2 합시다. 10 합시다. 10. f 10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요 x 값이 어디로 갑니까? 요리로 가가지고 10이 되고 2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됩니까? 20 되죠. 그래가지고 함수 값 자체는 z 값은 30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다변수 함수,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거는 f, x, y, z. 변수가 3개라는 거야,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3개고, 예를 들어서 뭐 x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2. 뭐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함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함수값 특정한 거 하나 f 1, 1, 1 이런 경우에 무슨 값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1, x에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고 z에 1이 들어가니까 1 더하기 2에서 3 이렇게 나오거든요. f 100 심심하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 함수라고 하는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사실 수학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의 어떤 명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독립변수에다가 뭘 막 집어넣으면은 숫자적인 구체적인 상수값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서 종속변수 값이 결정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수학에서 유래된 함수인데 그거를 비슷하게 우리가 끌어와 가지고 프로그래밍에다 도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을 좀 먹읍시다. 자, 그래서 요런 행위, 여기서 여기까지 행위, 여기서 여기까지 행위, 여기서 여기까지 행위를 갖다가 원래 수학적인 함수 차원에서는 요런 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특정 영역을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기 이 블락이랑 이 밑에 있는 블락 3개가 똑같지는 않죠.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요 자리는 100이었고 요 자리는 뭐였습니까? 10이었고 요 자리는 200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런 다른 값이 다른 부분을 마치 함수에서의 독립 변수, 이게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는 독립 변수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범용성을 갖도록 조치를 해주자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도입된 함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 얘 대신에 이 덩어리 대신에 내가 함수 하나를 새로 고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함수 하나를 고안을 하되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sum은 개성 가로 열고 100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sorry, 이건 아니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getSum이라고 하는 요런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추상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추상화시킨다. 영어로 abstraction 시킨다. abstraction.
특히 이런 경우를 functional abstrac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능적 추상화다, 함수 추상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여러 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뭔가 단순한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뭔가로 만들어진 요걸 갖다가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100이라고 쓴 이유는 뭡니까? 여기 100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었던 여기서 여기까지의 블락, 이것도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방식 조치를 하면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은 썸은 개썸 가르고 뭐라고 해요? 아까 얼마 10이었죠, 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블락은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썸은 개썸 이래가지고 200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뭡니까? 줄수가, 라인 수가 팍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개썸 100, 개썸 10, 개썸 200 이렇게 한 거는 대충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F5, F10 혹은 뭐 F12 이렇게 함수 값을 구하는 행위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프로그래밍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지워버린 거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개썸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거론되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용에 대한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함수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함수 정의. 자, 함수 정의다. 함수 정의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예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정의고. 여기다 y 이퀄 fx, y 이퀄 z 이퀄 fxy, k 이퀄 fxy, z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얘네들 함수 이름이 f1, ff 똑같으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함수니까, 그죠? 얘는 들어서 f1 함수, 그럼 얘도 f1 이래 되고, 얘는 f2 함수, f2, f3 함수 명칭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자라고 하는 제도를 뒀던 거랑 비슷합니다. 함수를 만들어줄 때 우리가 함수 정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함수 정의를 만들어주되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함수명이 고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getSum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용어 설명들을 할 겁니다. 요거를 return type이다 라고 하면 되고, 인티저. 요거 return typ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return type은 뭘 의미하느냐? 이 함수가 다 계산하고 났을 때 뭔가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돌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F2에 1, 2를 하고 나면 작업한 결과로 계산 결과를 뭐가 돌려줬습니까? 그렇죠. 5를 돌려줬죠. 이 경우에는 뭘 돌려줬습니까? 그렇죠. 30을 돌려줬죠. 이렇게 뭔가를 돌려주게 되는데 그 돌려주는 결과값의 타입이 뭔가 하는 걸 명시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수의 합을 구해가지고 정수를 돌려주니까 이거의 계산 결과가 정수다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죠. return type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function name이다 라고 합니다. 함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getSum 함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산수에서 사용하는 수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이런 거를 독립변수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수에서는 이걸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형식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인자다라고 얘기하고 이 형식인자의 타입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형식인자에 실수가 들어갈지 정수가 들어갈지 문자형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포멀 파라미터 형식인자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코딩을 합니다. 코딩하는데 여기다 해줘야 될 코딩의 내용이 뭐랑 비슷합니까? 여기 있던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던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그냥 코딩을 안 하고 복사를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썸이라고 하는 임수는 그냥 썸이라고, 여기 썸이랑 i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둬도 되는데 그냥 둡시다. 일단 그냥 둡시다. 자, 요 썸, 여기 i랑 인티저 썸은 이거 계산할 때 필요한 거지. 여기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잡다한 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습니까? getSum에서 100값, 100가지 합을 구해라. 여기서 구해진 값이 이 sum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주면 계산이 되고 또 하면 계산이 돼서 출력됩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변수죠, 그죠? 인티저 변수죠. 요거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요 변수 값은 그냥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티저 sum. 자, 여기에 인티저 썸도 있고 여기에도 인티저 썸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변수 이름이랑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이 변수랑 이 변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변수입니다.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썸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토탈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역 변수나 그 다음에 오토매틱 로케이션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아까 이 함수에 있었던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있는 sum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거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getSum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거 알고리즘은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토탈이라는 데 0을 넣고 빙글빙글 점수 누적한 다음에 다 계산된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토탈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맨 마지막에 return 토탈 이렇게 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합니다. 이거 리턴 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 만약에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getSum 100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unction call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function call.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function defini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함수의 정의다 라고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값이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값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함수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요렇게 사용하는 거는 function ca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하는 거는 function defini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function call을 탁 만나게 되면은 이 function call을 만나게 됐을 때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formal parameter n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데 루프를 돌면서 여기 빼먹은 게 있네. 여기 이 자리에 이 100을 갖다가 뭐로 해놔야 되면 n으로 해놔야 됩니다. n. 여기다가 n으로 해놓게 되면은 여기가 100일 때는 100번 돌고 여기가 10일 때는 10번 돌고 여기가 200일 때는 200번 도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세미콜론 하나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세미콜론 하나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아까랑 계산했던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했던 똑같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다른 점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에서 코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뭐 한 15번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코드 분량이 낭비가 될 그럴 상황일 텐데, 이렇게 함수 정의라고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뭔가 라인수를 굉장히 절약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짰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함수다라고 얘기하고, C 프로그램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진지한 C 프로그램 짜게 되면은 수만 개의,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함수를 여러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기 20번 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번 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맨 처음에 무조건 메인 프로그램부터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메인 프로그램에 입장을 하고 나면은 그 메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첫 번째 실행문, 이런 것들은 변수를 정의하는 데만 필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컴파일러에게만, 이런 걸 비실행문이라 하는데 컴파일러에게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의도를 가져요. CPU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것들은 실행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번 줄부터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을 이렇게 실행합니다. 맨 처음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실행문을 실행하게 되고, 이렇게 실행문을 했을 때 만약에 펑션 콜을 만나게 되면 바로 21번 문장을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21번 문장을 실행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이 함수 호출이 있을 때 함수 정의 쪽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여기에 n값에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조금 전에 100이 있었으니까 100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얘네 둘은 비실행문이고, 뭐부터 실행하냐면은 요 8번째 문장을 실행한다는 거죠. 이거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form은 이거 form은 이거 해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죠? 빙글빙글 돌다가 계산이 다 끝나면은 return total 해가지고 계산한 값,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return의 뜻이 뭡니까? 돌려줘라 이런 얘기겠죠.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돌려줘랍니다. return 돌려줘라. 값을 돌려주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어디를 하다가 말았죠? 예, 맞습니다. 요거를 하다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한 결과로 토탈에 있는 값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까 보면 5050이죠. 그죠? 5050이 돌아와서 sum이라고 하는 값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실행한다는 거죠. 자, 사실 이 printf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펑션입니다. 펑션 중에 리턴 값이 없는 걸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실행이 된다 펑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printf라고 하는 펑션 호출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printf가 정의된 어느 곳인가 갑니다. 근데 그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찾아갈 수는 없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여기 우리가 하드디스크 깔아놓은 어딘가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데브 C++이죠. 데브 C++ 깔려있는 프로그램 파일즈의 데브 C++ 밑에 어딘가에 가면은 printf라고 하는 함수 정의가 있고, 거기를 갔다 온다는 겁니다. 거기 갔다 온 결과로 이제 모니터에 출력 결과가 찍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실행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로 갑니다. 이 자리로 가서 또 마찬가지로 getSum 10을 호출한다는 거죠. 한 줄 한 줄 호출한다는 겁니다. 자, getSum 10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자리로 간다는 거죠. 여기 n에 뭐가 도착하겠습니까? 10이 도착을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거 실행하고 막 하는데, 루프를 결국 여기 10이 도착을 했으니까 10번 반복하면서 빙글빙글 계산해서 55를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55가 요거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면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게 저장이 되게 되고, 그걸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실행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이번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함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용어를 너무 급하게, 굉장히 용어를 급하게 말로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강의 자료는 함수랑 관련되는 용어들을 정리한 겁니다. 함수랑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한 거고, 이 다음 편에서는 그 용어들을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4주차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